안녕하십니까 명탐모 구독자 여러분, 이중환 이사입니다. 제 피부 어떤가요? 가끔은 메이크업을 하기도 하고 메이크업 안 하고 이걸 촬영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소위 말해서 생얼 노 메이크업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예쁜 연예인이나 아니면은 여자 한의사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하면 더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피부에 소위 말해 살성이라고 하죠. 피부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들을 많이는 하시는데, 기미 주근깨 점 같은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의원에서도 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한의원에도 레이저를 얼마 전에 도입을 해서 물에다가 시술을 한번 싹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거할 수 있는 걸 한번 다 제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시술을 한 지 지금 4일, 5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상하죠? 보통 어때요? 이렇게 자국자국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붙여놓고. 왜 안 붙여놨을까요? 결국에는 상처가 나고 그 부분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도와주려고 그런 수분 밴드라든가 재생 크림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형광등빛, 이거조차에도 피부가 다시 색이 착색되거나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선크림까지 발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피부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재생이 되죠. 재생이 되는데 건강하게 재생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고, 상처가 있던 흉이 있던 이 부분을 레이저의 도움을 받아서, 옛날에는 이제 열이니까 뜸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기도 했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가열해서 그 부분을 살짝 태워내고 다시 원래대로 재생이 되게끔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층 부분에 원래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이런 몸에 영양소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존재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겉부분에 손상을 입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재료들이 와서 회복을 하는 거예요. 회복을 하면 특별한 병변이 있지 않는 이상은 깨끗한 피부로 회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 간에 여기에 연료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아물지 않겠죠. 그럴 때 흉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재생크림을 바른다든가 수분밴드를 붙인다든가 해서 그 장벽을 되살려주는 데 도움이 되는 건데, 보통은 한번 하고 나면 열흘 정도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3, 4일 만에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스스로 저탄고지 식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탄고지 식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고혈압, 고지혈, 당뇨, 신장투석까지, 그 다음에 뇌출혈, 너무나 슬픈 가족사를 갖고 병에 있어가지고 너무나 이제 그런 질환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굉장히 그런 데 있어 강박적으로 좀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탄고지 식단을 하다 보니 제가 얼굴에 굉장히 많은 기미가 생겼던 때가 언제냐면, 정말로 채식 위주, 채식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한테 맞지 않았던 거죠. 근데 채식 위주로 하면서 커피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차단을 하고, 밀가루 차단하고 당분을 차단하고, 이렇게 한 1년 넘어 살았을 때 굉장히 많은 기미가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 중성지방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 걸 보고 중단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저탄고지, 그야말로 카니보어 식단이라고 하는 육고기만 먹고 내장육 많이 먹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비타민들이나 미네랄들까지 충족을 시키는 그런 식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피부나 이런 쪽으로 제대로 된 영양소가 공급이 되고 있다는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피부 시술을 했을 때 재생크림이나 선크림 이런 걸 바르지 않고 수분밴드를 붙이지 않았을 때 얼마만큼 재생이 되는가를 한번 제 스스로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테스트를 해봤더니 굉장히 직원분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색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다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원래 살성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손바닥에 아직도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흉터가 하나 있는데 잘 보일런가 모르겠어요. 이게 옛날에 손바닥에 티눈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갖다 제거한다고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고 나서 켈로이드가 일어나서 그걸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피부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시술을 받았는데 자꾸 이렇게 솟아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큐티클 제거하는 손톱가위 같은 거,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잘라내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벌써 이게 거의 한 2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피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까마귀 같은 게 있을 때 제거를 레이저를 한번 했는데 안 돼서 액체 질소로 다시 한번 또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에는 켈로이드 반응이 일어나고, 이랬던 피부를 가진 사람으로서 얼굴 피부가 이렇게까지 회복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자랑하려고 올렸느냐, 그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표피랑 진피층, 피부층 사이에 적당한 콜레스테롤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콜레스테롤이 사람들이 혈중의 콜레스테롤이 안 좋은 거지 몸 자체의 콜레스테롤은 필수
물질이에요. 그게 조직을 재생하고 세포벽을 구성하고 이러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몸 안에서 이런 거를 만드는 데 사용이 돼야 되는데 염증이 갑자기 발생을 하거나 너무 여기저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치료하려고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혈중에 콜레스테롤이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피부에 분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상처를 입힌 거잖아요. 상처를 입히게 되면 그 부분에 다시 재생할 때는 건강하게 재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다 되느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연세가 뭐 70, 80,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두 번째 인생을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했던 요 가운데 터널이나 마찬가지로 터널에 영양소가 지나다녀야 되는데 이 부분에 기둥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콜라겐. 그래서 옛날에는 콜라겐 보충한다고 뭐 연골에 좋다 그래가지고 뭐 닭발 같은 것도 뭐 고아서 드시는 분도 계셨고 도가니탕 뭐 이런 것도 많이 드시고 이러는데 실제로 이 콜라겐이라는 게 이런 데에 있어서 기둥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게 되면 어떤 예를 들어서 10개로 버티던 터널이 한 5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좁아지잖아요. 좁아지게 되면 영양소가 아무리 많다고 한들 제대로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자체가 적당한 간격을 벌려줄 수 있게끔 콜라겐이라는 영양소나 이런 부분들 많이 공급이 돼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콜라겐, 뭐 바르는 콜라겐 요새 뭐 제품들이 많이 나오던데 그런 것도 좋지만 매선이라든가 아니면 정한침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적당한 피부 간격, 그 다음에 탄력, 그 다음에 좁아져 있는 혈관이나 수축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자극을 해주게 되면 그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금실이라고 해가지고 금을 이용해가지고 금은 인체에 무해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그 이렇게 수축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직접 주입을 해서 그 간격을 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금 주변으로는 콜라겐이 합성돼서 뭉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탄력을 형성하게 되고요. 탄력을 형성하게 되면 그 부분 자체에 영양소들이 잘 지나갈 수 있겠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피부 회복이나 이런 거를 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이가 들면 점점 이런 데가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그래서 주름도 생기고 그런 부분들에 금실이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아니면 매선을 이용해서 벌려주면 확장을 시켜주는 효과로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해서 회복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은 저탄고지 식단부터 해보세요. 여러분이 피부가 만약에 어딘가에서 실수를 하고 아니면은 그냥 뭐 일반적으로 열심히 관리를 한다고 이것저것 팩도 하고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상처가 많이 난다든가 자꾸 흉이 진다든가 김이나 죽은 게 점이 자꾸 늘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피부의 문제가 아니고 대사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고지혈이나 당뇨, 혈압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은 그거 자체를 개선을 시키고 피부 시술을 해야 피부 자체도 훨씬 좋아지고요. 피부 시술 비용이 싸지 않잖아요. 근데 그 고가의 시술을 받고도 효과를 훨씬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콜라겐 같은 걸 아무리 넣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기능 역할을 해서 벌려준다고 한들 거기에 단일 영양소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양쪽에 다리가 하나만 있으면 못 걷잖아요. 두 개가 있어야지 딱 걸을 수 있는 것처럼 박자를 맞출 수 있게끔 영양소, 대사가 잘 될 수 있는 몸 환경을 만드셔야 피부 시술을 하던 뭐를 하던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봄이 되고 점점 옷이 다시 또 얇아지는 시기가 오겠죠. 그때 이제 외모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리하시는데 그때 가서 막 뭐 바르고 막 뭐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영양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탄고지 식단 한번 해보시면 몸에 적당한 콜레스테롤이 잘 분포되게끔 하는 노력, 그러고 나서 햇빛을 자주 쬐시면 그게 비타민 D로서 몸의 호르몬처럼 영양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영양소 공급 없이 햇빛만 쬐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피부에 기미가 생기고 주근깨가 생기고 점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 유전적인 질환 때문에 생기는 뭐 모반이라든가 이런 이제 질환하고는 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물론 그런 난치병 질환들 또한 마찬가지로 대사를 바로잡아 놨을 때 훨씬 더 재발하거나 이런 게 줄어드니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먹는 식습관 꼭 체크하셔야 되고 피부든 건강이든 어쨌든 내가 먹는 것의 표현이다. 이 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